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문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특히 어순 배열 문제 2024년 8월 시험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일부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전체 난이도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쓰기 일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듣기, 독해, 쓰기와 비교했을 때 쓰기 영역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차곡차곡 분석해서 9월과 하반기 시험을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처음 듣는 학우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서머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1부분은 일단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배점이 높아요. 쓰기 일부분은 열문항으로 한 문항당 100점이 6점이고요. 어휘를 제시된 어휘로 문장을 완성하기, 문장 만들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지는 제시어는 4개에서 5개 정도 주어집니다. 4급은 이 정도 나오고요. 5급은 무려 7개에서 8개까지 나오니까요. 4급을 단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4급을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5급까지 연결이 됩니다. 쓰기제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4급부터 차곡차곡 문장 구조와 어휘의 역할들을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10여 초 정도,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제시어를 가지고 1번, 2번, 3번 어떤 게 정답인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요,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춰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문장 구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86번에 비해서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좀 쉬웠어요. 난이도 하중. 요런 문제들은 꼭 요런 형태의 문제들은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꼭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시어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병음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읽기 위해서 제가 병음을 넣어드렸던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들어갈게요. 여러분, 요 어휘 쓰기제 이 부분에 꼭 나오거든요. 외워보시고 요런 통문장으로 외워놨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견해입니다. 읽어보실게요. 看法, 생각, 견해, 看法. 자, 두 번째 제시어는요. 完全, 의미는 완전. 한자의 도금이 발음하고 똑같죠. 그런데 품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사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첫 번째 강의할 때 기억나세요? 부사 조동사는 수로 앞에 들어가서 부사로 쓰인다. 위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디 앞에 넣어주면 되겠다? 동사나 형용사 앞에 딱 넣어주시면 된다.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수로하다. 수로 앞에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더는요. 너무 많이 나와요. 항상 무엇을 수식해준다? 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사 강조해드렸어요.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여러분 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 사람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들 둘 워멀리야. 그들 둘 타멀리야. 너희 둘 니멀리야.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꽤 많이 자주 나옵니다. 둘 리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둘의 워멀리아 어쨌든 더가 나오니까 명사 꾸며준다. 그러면 87번에서 아직까지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휘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자의 도금이 상반 다르다란 말이죠. 그래요. 상반되다 다르다라는 이런 제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로살에 딱 뭐 넣을까요? 상반됩니다. 다릅니다. 相反. 무엇이 다를까요? 수로가 먼저 잡혀야지만이 그거와 맞는 목적어나 혹은 주어가 잡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다릅니다. 이렇게 뼈대를 먼저 잡아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견해가 상반됩니다. 자, 看法相反 여기까지 뼈대예요. 이 뼈대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 그 다음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형어. 우리 둘의 견해가 수로 앞에는요.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
요렇게. 그래서 요런 문장들이 나왔을 때는 주어 앞에 살짝 끊어 읽어주시면 돼요. 한국어로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둘의 견해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다릅니다. 我们俩的看法完全相反. 이번 8월의 기출입니다. 우리 둘의 견해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我们俩的看法完全相反. 자, 적중 갈게요. 견해가 나올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오고요. 견해가 나올 거예요. 쓰기 제2부분 무려 8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 선생님 저는요. 제가 스스로 작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쓰는 좋은 문장들을 외워서 쓰기 제2부분에 꼭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 중에서 배웠던 오쌤한테 배웠던 이런 문장들을 통으로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둘, 리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둘의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我们俩的看法完全相反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응용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1초 컷. 1초는 너무 심했나요? 3초 컷. 자, 들어갈게요. 보세요, 여러분. 相反看法. 선생님 근데 완전히 없는데요? 보세요. 어휘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런 베이스를 통해서 응용 문제가 고작 어휘가 몇 개만 바뀌는 정도. 그래서 뼈대 잡아볼게요. 看法相反. 요거 뼈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완전 대신에 때마침. 이것도 부사예요. 때마침 마침 부사인 걸 알아야 되니까 알고 나면 당연히 어디 앞에 배치될 수 있다? 술 앞에 배치될 수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我们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짠먼의 짠. 이런 축약형 나왔어요. 그래서 고작 어휘만 바뀐다는 거죠. 관용어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부사어 자리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존의 문제에서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기출입니다. 우리 둘의 견해가 마침 다른 거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대신에 때마침 正好라는 어휘로 바꿔서 문장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읽어보실게요. 咱俩的看法正好相反.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이런 패턴을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스 중에서 특히 쓰기 제1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나 어휘의 특징이나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의 패턴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요. 맞다랑이 들어가야 될 위치만 우리 같이 잡아봐요. 咱俩的看法正好相反. 선생님 이런 문제 풀었더니 3초 컷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응용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相反. 상반되다가 날라요. 나왔어요. 다르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칸파가 없네. 그러면 누구를 바꿔야 된다? 주어를 바꾸면 되겠네요. 주어 누구 있습니까? 성격. 여러분 성격 한번 들어보세요. 싱거, 성격, 싱거, 성격, 싱거. 저는 한자를 외울 때 한자의 발음과 동일한 이런 발음들이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쉽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격, 상반 똑같잖아요. 싱거,相反. 그리고 나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 여러분 자매를요.姐妹라고 하죠. 그 자매 둘의 성격이 타 姐妹俩的性格. 선생님 정말 사급이 이렇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단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부사의 종류를 바꾸거나 아니면 주어를 바꾸거나 요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相反 공부할게요. 시험반 이제는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자매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她姐妹俩的性格完全相反. 쌤, 이제 87번 같은 문제 나오면 이제 절대로 안 틀릴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요렇게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쌤이 여기까지 알려주면 오쌤이 아니죠. 자, 상반대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향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다,
동일하다가 나옵니다. 자, 갈게요. 응용. 같다 동일하다. 시향동 이게 나와요. 같다 동일하다. 그런데 여러분 시향동이 나오면 문형이 있어요. A와 B는 같다. 요런 문형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수라는요. 같아요. 시향동. 근데 A는 B와 같다라는 말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허는 잡을 수 있겠어요? A와 B. 근데 주어 자리에 뭐 넣을까요? 여러분 주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색의 수량이 绿色的数量 뭐뭐와 허, 홍色的 여러분 이 더는요. 홍色的 붉은색의 것은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수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어에 뭔가가 언급이 되어야지만이 그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뒤에는요. 뭐가 생략이 됐습니까? 명사 생략. 앞에 언급된 수가 생략이 되었다. 요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은 다르다, 상반되다. 주어, 相反. 그런데 같다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A와 B는 같다. 여러분, 시향동이 말하기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양으로 쓰여요. 그래서 A와 B는 같다. A와 B 이양.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绿色的数量 녹색의 수량, 양은요. 和红色的 붉은색의 것과 같습니다. 시향동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다르다, 시향판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대체되는지 패턴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시향판만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와 B는 같다라는 형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되는 相反 그리고 동일하다, 시향동의 어휘의 특징과 문형의 사용까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HSK 4급 저절로 문장 성분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댓글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쉬려고 유튜브 켰는데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쉬면서 보셔도 돼요. 근데 왠지 쉬면서 공부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필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재밌게, 가볍게, 꾸준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다자.